김태균 씨 근황부터 좀. 예, 최근에 2월 4일. 최근에 면회요? 예, 최근 면회를 2월 4일 날 제가 갔다 왔고. 건강이 좀 어떠세요? 맹태균이가요? 네. 몸이 안 좋죠. 다리가 뭐 많이 불편해요? 예, 다리가 왼쪽 다리가 15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네. 제가 2025년 2월 4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수사 접견이 있었는데 수사 접견에 참여하고 예. 난 뒤에 접견을 했는데 다리를 보니까 오른쪽 다리 안에 내가 터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병보석을 신청한 거죠? 병보석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2024년 12월 5일 날 신청했는데 2달이 넘었네요. 오늘 6일이니까 딱 2달이 넘었네요. 재판부에서 뭐 얘기가 없어요? 네,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그냥 우리가 연골을 교체하는 이런 수술이 아니고요. 연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연골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보행물을 집어넣고 이 다리를 뼈를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연골이 없다 보니까 틀어져 있을 거잖아요. 네. 이걸 바르고 이걸 고정시키는 거예요. 안에서 생활하고 거동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독방에 있으니까 80cm 되는 정도의 독방입니다. 뭐 운동도 못 하겠네요, 그죠? 네, 다리 걸으면 못하죠. 다리가 안 좋으니까. 자,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 보도도 보고 또 우리 변호사님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제 불만이랄까요? 뭐 하여간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점이 제일 문제입니까? 검찰 수사는 저희들이 지금 기소된 범죄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증거 은닉 교사 부분인데 핵심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다른 부분의 수사를 같이 병행을 하니까 굉장히 어지럽죠. 그리고 조금 철저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낌 봐도 결국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거 있죠. 황금폰을 획득하기 위한 수사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서 아마 기소까지 가지 않았나. 영장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검찰의 수사는 목적을 달성했죠. 맹태균을 구속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구속된 이후에 맹태균이 결과적으로는 황금폰을 제출했으니까요. 그 지금 포렌식 중이에요, 아직도? 포렌식 선별 작업 중입니다. 얼마나 됐죠? 한 달 지났나요? 우리가 그걸 12월 12일 날 냈는가? 그럴 겁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한 달 지났네. 예, 제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하긴 뭐 보니까 명태균 씨가 뭐 폰에다가 뭘 엄청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래 걸릴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가 많을수록 길어질 테지. 선별 작업은 아마 다음 주면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정치자금법 수사는 지금 부실하게 하고 다른 거를 더 팠다. 다른 거는 이제 이제 뭐 공천 개입 뭐 이런 쪽으로 그런 것들 같이 함께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2분의 1을 받았다. 이러니까 이제 그 구속 요건에는 공천 대가임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명분으로 계속 수사를 확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창원국가산단, 여론조사 조작,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하면서 오히려 거기 주가 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부과되는 이런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수사 내내 휴대폰을 제출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그러면 결국은 휴대폰을 획득하는데 수사의 목적은 있었다고 보여지죠. 검찰은 그럼 어쨌든 지금 이제 뭐 휴대폰을 획득은 했는데, 예. 그 휴대폰 획득을 통해서 이제 정치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거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사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특검으로 간다면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특검 자체의 수사에서 창원지검에서 한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뭐 지금 그 공범인 강혜경에 대해서는 전혀 뭐 기소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소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하지 않았고. 강혜경 씨의 혐의가 뭔가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자기가 공범이라고요? 공범이 되지 않습니까? 공천 대가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뭐 자금 집행도 하고, 예, 자금 집행을 돈 심부름도 했으니까요. 하고. 예, 돈 심부름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걸로 걸리면 강혜경 씨도 당연히 걸리는 같이 거잖아요. 해야 된다. 근데 안 했다 이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강혜경 씨는 그것이 명태균이 그 김영선 지역구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짜로 일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혜경 씨 역시 그게 총괄본부장으로서 일하고 받는 급여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인식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TV에 놓더만은 공천 대가로 생각한다. 그러더만 공천 대가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2024년 9월 2일 날 강혜경 씨가 김영선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때 김영선 씨의 주장에 의하면 약 30회에 걸쳐서 2022년 8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 1억 원이 약간 넘는 돈을 내가 네 계좌를 통해서 줬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김영선 김영선 의원이 근데 그건 계좌를 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근데 강혜경이 역시 1억 400만 원을 받았다. 그것은 맹태균의 급여 및 상여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목적으로 나한테 보내준 것임을 김영선 의원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자가 나와요.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혜경이 추궁 한 번 안 하거든요. 객관적인 증거지 않습니까? 진술보다는. 그리고 녹음된 내용에 보면 맹태균의 급여라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봉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이 있는가, 이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봤을 건데, 증거인멸이 있는가 없는가는 기본적인 혐의가 소명되고 나서 구속 사유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욕을 봤다면. 부실수사 아니에요. 그 강혜경 씨는 그때 당시 이제 비서관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자기 급여가 나갔을 거고. 근데 맹태균 씨는 총괄본부장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등록된 보좌관이나 비서관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로 해줬잖아요. 일로 해줬으니까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급여 지급의 일환으로 강혜경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세비 반띵을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그걸 현금으로 인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급을 하죠. 최종 저거는 명태균 씨한테 간 거 아니에요? 갔죠. 그거는. 왜 그렇게 가냐 하면요.
자, 김영선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김영선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혜경한테 좋은 거는 강혜경한테 전에 선거 때 빌렸던 돈을 갚아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김영선 씨가 맹태균 씨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주다가 걸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니까 자기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버려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맹태균은 자기가 받은 거는 그건 급여로서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그 돈의 결국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는 김영선 씨가 어쨌든 명태균 씨 덕분에 열심히 뛰어줬잖아요. 공천 받는데. 뭔가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이제 대가로 보는 시각도 또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천 대가가 1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1억이 그 대가를 받겠다라고 한 게 없어요. 또 약속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세비 반띵과 관련해서도 자기가 당선되고 공천 확정되고 당선된 이후에 그 일로 지역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일로 이제 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급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 지금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이미 공직 후보자가 추천과 관련돼 가지고 돈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사후에 사전에 그런 약속도 없었고. 사전에도 약속도 없고 사후에도 그 돈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맹태위에 공짜로 일해줘야 됩니까? 일해줬다는 것은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강혜경 씨는 지금 이제 강혜경 씨에 대해서 뭐 보니까 계속 강하게 강혜경도 기소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강혜경 씨는 도대체 그러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나요? 아니, 명태균 씨하고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은 다른 뭐 이유가 있나요? 자기 이제 듣기로는 명태균이가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김영선 편을 들었다. 그 강혜경 씨가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2023년 5월경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데 선관위가 수사 의뢰했죠. 조사를 받고 결국 11월 달인가 2023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검찰로 넘겨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영선 씨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김영선 씨가 진술을 회유를 하거든요. 진술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다 덮어쓰게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사는 계속 하고 있죠, 강혜경 씨도. 강혜경 씨는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조사 중이다 아직.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 딱 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횡령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공천 대가로 받았다. 라면 공범이잖아요. 인식을 그렇게 했었고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또 공범이라고 그래요, 검찰도.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도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 함께 기소하기 위해서 안 했다. 검찰은 그렇게 또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특검 추진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은 뭐 찬성하시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특검을 요구했고요. 검찰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국민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피조사자에 대한 신뢰, 수사의 그 신빙성,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검찰이 그래도 언론 보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 되게 열심히 수사를 한 걸로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을 검찰이 질 겁니까?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명태균 씨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을.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 뭐 터무니없이 조금 더 살피고, 기록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증거가 나왔잖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그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경선 기간에 예. 그 계속 이제 저 여론 조사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뭐 실제로 보고 뭐 다 이건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뭐 3억 얼마라는 거 아니에요? 예. 다 그거는 경비가. 저희들이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 왜곡과 관련돼서 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다 받았고, 예. 그거는 문제가 없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여론 조작이 없었다는 것도 결론입니다. 비용 강혜경 씨 주장은 예. 자, 그 뭐 조작이 있고 없고 그건 이제 다른 자, 문제고. 그거는 뭐냐면 허경영 씨로부터 그 전화 홍보 비용으로 맹태균 씨가 유치를 해옵니다. 네. 사건을 따와가지고 전화 홍보 비용 1회당 얼마냐? 1억 2천이다. 그러면 얼마 남느냐? 6천만 원 남는다. 그러면 3천만 원 내주고 3천만 원은 그 여론조사 기관인 PNR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먹자. 그렇게 나누기로 해요. 나누기 해가지고 맹태우가 직접 가가지고 진짜 따옵니다. 하늘공입니까, 거기가? 하늘공. 예, 하늘공에서 따와요. 그걸 두 번을 따와요. 1억 2천요? 네, 1억 2천, 1억 2천을 따옵니다. 그럼 2억 4천이네? 2억 4천이죠.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반반 나눈다? 반반 나누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6천만 원을 PNR 서명은 보고, 이건 내 돈이니까 그 돈을 미래항공연구소에다가 지급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 후보죠. 네. 을 위해서 했던 그 여론조사 강혜경 씨 주장대로라면 그 네. 비용이 뭐 3억 넘게 나왔다는데 그거는 그냥 무상으로 그럼 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죠. 그 비용으로 했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셔요. 아니, 대통령 부부 쪽에서는 지급한 게 없잖아요. 맹태균 씨한테. 그렇죠. 맹태균이 자기가 개인 돈을 들여서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여의도 연구원 위원으로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따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받고 했죠. 근데 그 비용에 비하면은 사실은 거의 뭐 자원봉사 성격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리 해주고 싶었대요. 그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그랬다고 하니까. 맹태균 씨는 좀 돈에 초연한 분이에요. 나는 그 사건 보면서. 그러니까 돈에 초연한 분이죠. 네? 돈에 초연한 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일을 많이 해주고 더구나 그 대통령 자리까지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에 맞아요. 대해서 거의 뭐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 그 수준이면은. 그리고 집 자체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많이 하고 돈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 묻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머니투데이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미래항공연구소에서 지역의 출마자들로부터 홍보가 많이 되니까 미래항공연구소에 의뢰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 금액이 12억 3천만 원인가 돼요. 명태균 씨는 거기서 급여 형식으로는 좀 받았나요? 급여 형식으로는 받죠. 미래항공연구소 급여 형식으로 받죠. 200에서 조금 있다가 250으로 받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저 얘기는 뭐예요? 명태균 씨가 그것도 녹취 다 나왔잖아요. 강혜경 씨한테 내가 그 비용을 지금 그 여론조사 비용을 서울 올라가가지고 받아오겠다고 그 김건희 씨한테 뭐 가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일로 강혜경 씨가 일로 잘 안 했대요. 잘 안 해서 자기가 일 시키려고 맹태균 말은 그렇습니다. 자기 일 시키려고 그거 받아오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자금 관계와 관련해서는 강혜경 씨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믿고 진행을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맨날 시달리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 씨한테 그게 무상으로 해준 게 아니고 지금 그 대가로 비용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나왔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봤으니까 내가 종갈본부장으로 임명해 줄 테니까 우리 사무실에 일로 해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에 대한 그 여론조사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상관이 거죠.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근데 검찰은 지금 그게 상관이 있다는 상관이 거잖아요. 있다고 하고 언론도 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고 하는 있잖아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수사 기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내용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부인하죠. 교자 추적팀들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검사 11명이 이 수사에 매진했지 않습니까? 교자 추적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이거는 계좌 추적만 잘해보면요. 그냥 쉽게 나오는 답이에요. 김영선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아야죠, 당연히. 아, 거긴 처벌받아야 되고. 예,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는. 좋은 거는 그렇고. 예.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모르게 주든가 현금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맹태균한테 진술을 이렇게 해라라고 시켜요. 거기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적부심에서 틀었어요, 그걸. 직접 판사가 들어봐라고. 예. 기가 잘 노릇이죠. 그러니까 진술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맹태위가 드러나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흐름이 강혜경한테 가니까. 그럼 김영선 의원은 생각이 이제 강혜경 선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예. 명태균은 안 드러나게 하고. 예. 근데 김영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면 어쨌든 뭐 명태균, 왜냐면 이제 이쪽은 받은 쪽이니까. 그렇죠. 다 뭐 같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자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만 명태균은 그게 급여라면 문제가 안 되죠. 급여로 인정을 받으면. 네, 정치자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준 쪽에서 문제가 되면 받은 쪽도 보통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 걸리지 않아요? 필요적 공범인 경우에도 네. 일방적으로 그런 의사가 없이 받았다면 필요적 공범에서 빠집니다. 판례가 그래요. 근데 그게 의사가 없다고 이제 보는 게 이제 관건이겠는데. 관건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났잖아요. 처음에 다 네. 급여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찰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겠죠. 그걸 제가 검찰은 아마 그거 받겠죠. 아니면 못 받거나 워낙 기록이 많으니까.